최근 작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중요하다. 항상 윤동주님이 제일 많이 나왔어. 수능에 평가원에 제일 많이 나왔어. 3년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5년이 넘었다고. 벌써 6년째 가까이니까 올해 나오는 게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해봅시다. 이거 한번 설명했죠? 옛날에? 네. 자, 파란 참외로 파란 녹이슨 구리거울이야. 구리거울 중에서도 내 얼굴이 남아있는 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에 올까. 유물이라는 건 왕조가 뭐 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죠. 유물을 남겼다는 왕조의 유물이라는 건 이 왕조님이 망했어. 조선왕조잖아. 조선왕조가 망고 그게 마치 구리 거울 같은 게 하나 남았는데 당연히 거울이니까 뭘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거울이니까 성찰하려고 하는 거죠? 네.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성찰 바라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내 얼굴 남아있는데 되게 욕됐다. 모욕적이다 할 때 욕된 거죠. 되게 부끄러운 거지. 욕될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내 얼굴이 당연히 비치는 거지. 나는 왜 이 왕조의 사람인 거야. 내 얼굴이 비친다는 건 이 왕조의 사람이 망해버린 나라의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랬습니다. 제목이 참회인데 부끄러워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참회의 글을 두 번 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에는 뭐라고 쓰냐?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사고 하던가. 기껏 해봤자 24살입니다. 네. 만 24년 1개월 만이니까 26살이네.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래서 살았던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쓴 거라고. 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래 살았던가. 나는 이런 참회의 글을 하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3이 중요하죠. 3의 별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랬어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즐거운 날은 언제겠어요? 즐거운 날이니까 윤동주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이야. 그건 어떤 날이겠어? 해방이 됐겠죠. 즐거운 날이니까요. 광복 해방이 되는 그때 해방이 되는 그 날에 나는 뭐 한다고? 즐거운 때가 되면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그랬죠. 참회록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참회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참회록 2를 쓰는 거야.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그 어린 나이인데 24살 때 왜 뭐래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니? 라고 글을 또 한 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고백은 누굴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어린 나이에 했던 그 부끄러운 고백이 뭐야? 네, 그렇지 보니까 안 한 거 같군요. 한번.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참회록 1을 말하는 거야.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란 건 이 1번 참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24살 때 뭐라고 생각했어? 지금 24살이야 지금이 미래니까 지금 난 24살인데 내가 24살 동안 무슨 기쁨이 있다고 살고 있나? 이게 식민지 된 조국에서 무슨 기쁨? 이거 24살이고 그 일장점기 안에 돌아가셨으니까요. 4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일장점기 때 태어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장점기 때 태어나거나 진짜 어릴 때부터 그냥 일장점기였던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장점기였던 그런 시인이잖아요. 그 해방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1년 전인가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걸 내가 해방이 되고 보면 뭐 한 거구나. 되게 부끄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든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쓴 중2병 때 쓴 일기장을 발견하는 거죠. 더러운 세상 덤벼라. 이 더러운 세상 공부 따위고 다 꺼지라고 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학교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써놓은 걸 지금 봤어. 그런 기록을. 그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 얘기라고. 내가 20살 때 했던 내가 이렇게 막 내가 20살 때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지만 소녀의 야망을 가져라 그런 거를 드라마에서 그렇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뜻을 품어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 진짜 그게 안타까워요. 저도 큰 뜻을 가져라. 뭐 멀리 봐야 되고 크게 봐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 그렇게 어릴 때 조금 더 어릴 때 조언했으면 저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조언 안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도 큰 뜻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넓은 이상 그냥 내가 한번 1등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 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대체로 하면서도 내가 1탈 해봐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정말 항상 안 맞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냥 다들 그냥 소박하게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비난할 필요도 없고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제 만약 어릴 때 내가 대충 한번 내 정복해보마. 대충아 덤벼라. 내가 1등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 썼다 해봐야 한 10년 전에 그럼 얼마나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 나고 이게 지금 그런 거야. 그런 거. 나는 지금 이 상태 현재 오히려 현재가 이거라니까 현재 나는 만 20만까지 붙었잖아요. 나의 현재는 이런 느낌이라 최근 이게 오히려 현재 최근에 가까운 거라고. 난 무슨 기쁨으로 살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해보니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즐거운 날이 도그다 하겠죠. 내일이나 모레는 미래 시점이잖아. 지금은 아니고 미래 시점에 광복이 즐거운 시점이 돌아오면 나는 그때 뭐라고 생각한다고? 한 줄을 더 쓸 거라고. 야 내가 이때 무슨 기쁨이 있어? 내가 이렇게 그런 내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네 라고 할 거라고. 어떻게 해야 공복을 맞이할까? 나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타깝죠. 스스로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글을 하나 썼는데 참여의 글을 또 한 줄 쓰는 건 뭐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참여의 글을 쓴 거에 대한 참여를 할 거라고. 이해돼요? 네. 이러고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무조건 한 번, 두 번, 심지어 나옵니다. 6월 9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현재 가장 유력한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백을 했던가? 부끄러웠구나. 윤동주는 그 부끄러움의 미학이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윤동주랑 김수영이야. 지난번에 그 방을 생각하며 할 때 싸워라 부끄럽다 하는 이런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김수영은 되게 뭐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를 대표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갈등하는 인간적인 고뇌 이런 걸 보여준 거라고. 그냥 무조건 강인하게 싸우자 나가자 이렇게만 하는 그런 강인한 사람 말고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그렇지만 자기가 계속 성찰하면서 나 참 부끄럽구나 그걸 시에 녹이고 있어. 진솔한 면이 보이는 거라고. 쟤는 항상 공 많이 힘드니?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하는 거죠. 학생이니까요. 막 이렇게 하는 데 않고 힘들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어디가 더 공감이 잘 되는 이거지. 전자보다 후자가 공감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싸우라 이렇게 할 때 그 부끄러운 마음 하지만 끝없이 성찰하면서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더럽게 발로 닦아? 아니라 손으로 닦다가 힘들면 발이라도 닦아보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라는 뜻으로 지금 쓴 겁니다. 발로 할 때가 냄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닦아보자 라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열정? 네, 닦아보자 차 했으니까 엄마 하자 그럼 하자 뭐예요? 태도라고 했죠? 네. 태도 찾는 법 뭐라고 했니? 엄마 하자? 엄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성우 보고 싶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강의 명령 해라 하자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요 닭이 4개가 태도라고 했잖아. 믿다 기다리다 성우를 기다린다. 성우가 돌아올 걸 믿어. 네, 이렇게 믿다 기다리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알다 깨닫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닦아보자 화제의 태도가 나오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힘든데 공부하는 거 아닌데 힘들어요. 그냥 그렇지만 또 중간도 있고 또 월고사에서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요. 월고사 또 30일 남았으니 20일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누구나 아니면 다 힘들잖아.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학생이 당연히 해야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갖고 그래서 운동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성찰을 해, 괴로워해, 그러면서도 해 나가. 그러니까 대단해.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 현대시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운동주의 감정이입하는 거죠. 내가 운동주의 빙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시를 좋아하는 거죠. 자, 닦아보자. 그런데 어땠대요? 그러면 닦는 행위를 계속하면 노력의 힘이잖아. 내가 어떻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인가를 한번 계속 해보자 라고 얘기한 거지. 노력을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거울 속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거울은 원래 성찰의 매개체잖아. 근데 거울인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뒷모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간대요. 운석 밑으로 가요. 홀로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슬픈 뒷사람의 뒷모양이죠. 슬픈 뒷모양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생각해야지. 홀로 가는 건 이해되죠? 혼자 가는 겁니다. 슬픈 거 이해되나요? 운석 밑으로 들어가는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난다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야? 화자지.
네.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뒷모양이래잖아. 특이하죠? 거울을 봤는데 내 뒷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전 보듯이 지금 이렇게 거울을 닦았더니 휴 하면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거울을 보니까 뒷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예요 아니에요? 네. 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본 거야? 내 운명, 미래의 나를 보는 거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홀로지만 너무 힘들 거야. 알아. 힘들 걸. 결국은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할 걸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할 걸 안다는 거죠. 왜 하필 운석 밑으로 갈까요? 아 정말 진짜 운석 밑은 진짜 조금 너무 낯설기도 하고 이 시에서 운석이라는 단어가 힘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운석은 어떤 느낌이야? 운석 밑으로 간다. 운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강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운석은 뭐예요 또? 응? 정도로 하겠지만 너 작으면 다 불타버리잖아. 그러니까 소멸의 이미지로 쓴 거라고.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로 쓴 거라고. 운석 밑에 가면 운석이 깔려서 죽어요. 그런 느낌으로 쓴 거보다는 운석이 쭉 떨어지면 별똥별인 거죠. 운석이 별똥별인 거잖아요. 결국 타버리는 거잖아. 운석 밑으로 걸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운석이 갖고 있는 어떤 소멸의 있는 하강의 이미지를 끌어온 것 같아요. 소멸 하강 이미지를 끌어와서 이게 엄청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운 일만은 아니고 운석 밑으로 걸어가 홀로 가 그건 되게 슬픈 일이 될 거야. 그걸 나도 알아볼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뒷모양이 아니고 뒷모양이가 내가 아닌 거 아닌가요?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화자 자신을 해야겠죠. 성찰의 매개체잖아. 성찰의 매개체. 화자가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뭐야나 살아가겠구나 혹은 걸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향. 화자가 마음 먹은 거죠.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화자가 살고 싶은 미래에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 거죠.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다. 혼자지만 힘들고 슬프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 내가 걸어가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는 여기서부터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운 정서를 느끼고 정서 상황극 태도 있잖아. 상황극 태도 나는 지금 현재 입제 상승기 하에서 아무 기쁨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상황.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내가 무슨 기쁨을 살고 있지? 라는 시를 하나 썼어. 쓴 글을 하나 썼다가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했구나. 그때 보면 참 부끄러울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서 아 선생님 이제 늙었어 뭘 할 수가 없어 무슨 대충 일탈을 해 이제 야 젊을 때 못하는데 무슨 이제 40 넘어서 0포티도 아니야 심지어 내 올드포티야 이제 안돼 라고 했는데 10년 뒤에 제가 아팠다 해봐요. 10년 뒤에도 저 10년 뒤에도 강의해야 되거든요. 아직 애가 어려서 아직 이제 초딩이라고 아이도 10년 뒤에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0년 뒤에 지금 생각하면 어땠을까? 그때 되게 뭐였을 거야? 야 젊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때 사실 열심히 했으면 더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제2의 전성기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 라고 미래에 가면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 거울을 손으로도 닦고 발로 닦아보지만 더럽게 왜 발로 닦지가 아니라 손 닦다가 힘들면 오른손 하다가 힘들면 왼손으로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도 뭐 하는 거 이렇게 마우스 얼마 전에 모처럼 진짜 한번 시험 기간에서 편집 막 한참 했더니 롤 굴리는데 손이 좀 아프더라고. 마우스 롤 굴리는데 하루 종일 편집하니까 손 아파.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굴리고 굴리고 안 되면 그런 거잖아. 안 되면 왼손으로 굴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내가 뭐 한다 닦아보자 라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그 노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성찰하고 하는 행위, 닦는 거는 깨끗이 하는 거니까 나를 더 잘 보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내가 성찰하고 또 성찰했다는 행위를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났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힘들지만 운석 밑으로 가는 것처럼 슬프겠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죠. 됩니까? 네. 그래서 참여록을 2번 쓴다는 게 포인트라고. 처음에는 힘들어. 나중에 보면 너 되게 이걸 부끄러워할 걸. 이렇게 2개를 쓰는 게 포인트. 자 밑에 봅시다.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거나 2번 봤으니까 만화에 2번째 봤겠지만 유명한 작품입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희미한 옛사랑 누구예요?
여자 얘기 남자 얘기 나오나요? 연인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김현 옛사람 자기입니다. 자기. 어. 자기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뭐라고 말했죠? 살구가 나던 새밑 그랬어요. 새밑 이걸 일단 새밑 한 단어 배울까요? 새밑은 뭐라고 했나요? 알려준 것 같기도 한데. 살구가 나던 새밑. 새밑. 세모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연말이라는 뜻이에요. 세밑 새는 1세 2세 새 밑부분 1년의 제일 밑부분 세모 모자는 저녁 모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마 도토리를 조삼모사 할 때 뭐라고? 정을모 모운이 지나간다 저녁 구름이라고 했어 구문이 아니라 규원가에서 그래서 1년의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1년이 다 끝나갈 때 1년이 끝나갈 때 인생의 황혼기다. 황혼이 해질 때쯤이잖아. 인생의 황혼기 그런 것처럼 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말 1세 2세 1년 2년 밑 끝 말 끝 모 저녁 끝 이렇게 그래서 해밑은 겨울이에요. 겨울 여기 되게 춥잖아요. 있긴 하잖아요. 살구가 나던 해 그 해의 세밑 살구니까 4월 19일 지금 난 거고 겨울쯤 갔으니까 아직은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는 그런 시대잖아. 되게 또 어수선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열정 야 우리가 정권을 야 대통령을 독재자를 물러나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엄청나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말이 된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었어. 자, 사회과 선생님이 우리 오후 5시에 만났죠? 방학 약수.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았어요. 하얀 입김 보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면서 어때요? 어떤 토론이겠어요? 민주화 같은 거?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겠죠? 어리석게도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때 보면, 선생님 지금 보면 어리석은 거죠. 어른들이 맨날 뉴스 보죠. 여러분 뉴스 잘 안 보죠? 네. 뉴스 보고 재밌는 게 많잖아 생각하잖아. 근데 어른들 맨날 뉴스 보고 있잖아. 왠지 압니까? 뉴스가 더 재밌어. 너무 스펙타클해. 막 감춰진 비리들, 와 뇌물들. 드라마에서는 뭐 이렇게 막 북부대공님하고 아이유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단종세조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 그 우리는 서울에 보면 봤다 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룻밤 사이에 막 그 스펙타클한 일이 막 있고 막 미사일 쏘네 막 탱크로 맞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더 스펙타클한 거야. 막 어떤 누가 SNS 올려가지고 뭐 공세하겠다 또 안 하겠다. 그 전에 또 주식에다가 또 1조를 베팅해. 발표하기 20분 전에 또 해놓고 돈 뭐 엄청 올려.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 우와 이렇게 누가 누구를 또 죽여. 뭐 이렇게 뭘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 마약이 들어와. 근데 또 마약을 뭐 누가 또뭐잘 넘겨줘. 이런 정말. 네, 온통 삐삐 해야 돼. 네, EBS 있으면 온통 삐삐 해야 돼. 그런 말들 했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사 이렇게 무관한. 그래서 어른들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거야. 드라마가 맨날 해봤자 남자 여자 보서 싫어 민주화 사귀자 안돼 싫어 하지만 우리 딸과 헤어지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야. 거기가 훨씬 더 칼로 찌르고 늑대 탈출하고 훨씬 더 드라마틱한 거죠. 실제 영화보다 훨씬 더 한 실화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선가 어디서 누가 결혼하려고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심각하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엄마가 되게 놀랍니다. 왜? 알고 보니 자기 딸이야. 어릴 때 헤어진 자기 딸인데 무슨 형태가 있었나? 그래서 알아봅니다. 딸이야. 그럼 아들과 딸인데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이 됩니다. 왜? 막 나가나? 그게 아니라 아들이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양자인 거야. 딸이 너무 슬퍼서 양자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남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자기 친딸이 며느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싫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 제가 최착전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저희가 헤어져서 한 명은 일본으로 가, 한 명은 중국으로 가. 4년 동안 있다가 베트남에서 만나. 우연히 피리 불고 씨를 읊어서 서로 다음에 만나. 에이, 실제 VMR에 뭐 5점 차로 지고 있어. 한 명 나와서 홈런 쳐, 그 다음 사람 홈런 쳐, 또 홈런 쳐, 역전해. 에이, 실제로 있잖아.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진짜 그 작년인가 재작년 막 계속 메이저리그 막 마지막 결승전에서 어떤 막 무명 투수가 한 이닝, 그러니까 한 이닝 3아웃 정도 이렇게 막 1회, 2회 있잖아요. 한 회 이상 던져본 적이 없는 마무리 투수가 다 소진돼가지고 막 3, 4회를 막습니다.
100개를 막 던집니다. 그래서 막아요. 오. 진짜 막 말하면서 또 목이 메이고 소름이 돋는 그런 일. 맨날 야 많아도 이렇게 그럼 욕 먹는다 이런 거. 우리나라 이번에는 무슨 골프에서 홀인원 하면 자동차를 준다고 했거든요. 3명이 연속 홀인원을 하는.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한 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경기에서 3명이 홀인원 하는 게 또 나왔어요. 한 번 사고 들어간 게 홀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진짜 한 번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넣었어. 다른 사람이 또 넣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정말 어떻게 그린 이게 길이 나겠었나 그린에 뒤에 이렇게. 정말 프로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프린트 할 수가 어쨌든 걔네는 의도할 수 한 거잖아. 근데 우연히 뭐 다 여러 요소가 다 바람 등등등이 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보내려고 한 자리로 갔으니까 그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에도 안 나오겠지만 그런 거. 그 어떤 사람이 프로골프인지 아마 볼지 모르겠는데 17일 동안 계속 쳐가지고 홀인원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같은 곳에서 17일 동안 계속 쳐가지고 홀인원 한번 했다 하더라고.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나는 만화에서 그랬다. 갑자기 아까 말했잖아 5점 차로 치고 있는데 3명이 연속 나와서 4명이 연속 나와서 홈런을 3개 연속 아니 2점 치고 있는데 3명이 나와서 하나 홈런 치고 역전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봐야 만화에서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그게 진짜 리얼이다 이렇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살구 얘기하다가 진지해져야 너무 했는데 4.19가 일어나고 너무 혁명으로 야 우리가 해냈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바로 군사정권이 다시 5.19 일으켜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법에서 소송 걸었더니 뭐라고 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지랄라는 거죠. 네. 왜냐면 성공한 쿠데타라는 건 이 사람이 그냥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그걸 누가 처벌해? 그거를 법에서 합리화해서 버리는 거죠. 왜냐면 권력자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다들 그런 거죠. 그래서 엉망이죠.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치 뉴스 안 보겠지만 나중에 진짜 부모님 저도 안 봤거든요. 맨날 만화 보고 뭐 했는데 어른 되면 그게 더 재밌어. 네, 오늘 도대체 대통령 뭐라고 했나 이런 일들 막 또 누가 와서 사기 쳤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더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냐면 그건 리얼이거든요. 지어낸 만화가 아니라 만화적 엔딩이 아니라 진짜 상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 거라 믿었던 거예요. 결론 없는 모임을 끝냈어요. 결론이 없죠. 왜냐면 대학생이야. 이거 돼야 대학생이야. 그냥 우리 뭐 해보자 우리 해보자 뭐 대자보 쓰는 거야. 글 쓰고 1인씩 야뭐 물어봐라 이런 거 하는 거 정도야. 자 그래서 끝났어요. 해화동 로터리라는 거는 해화동이니까 아마 서울대 일본들이 큽니다. 서울대 근처에 대학로가 있던 거니까요. 아니면 그 대학로가 서울대가 있긴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대포를 마신 거야. 대포는 마시는 게 마시니까 이건 술이에요. 대포는 그 대포가 아니고 마시고 사람과 아르바이트 때문에 병역 때문에 그때도 아르바이트 했어요. 병역 문제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얘기했어요. 근데 20살이 하는 게 그거잖아. 연애 얘기. 군대 어떻게 할래? 아르바이트 요새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랑은 좀 또 다르죠. 민주의 느낌과도 살짝 다르죠. 20살에 때묻지 않은 고민이긴 하지만 또 달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그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을 받지 않는 노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안 되겠어? 가수는 돈 받고 노래하는 거잖아. 노래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 근데 이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지만 아무도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 시위하는 현장, 그 집회하는 현장을 가봤는지 모르면 그 사람 되게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이번에는 막 그 소녀시대 막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거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노래를 이어서 부르고 그랬었잖아.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민중가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운동할 때마다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길 가다가 보면 한 번쯤 등굣길에서 이렇게 빵빵 막 이렇게 틀리는 막 데모 이렇게 막 시위하는 사람들이 틀어놓은 노래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예 없죠. 네, 여러분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저기 관심도 없고 들어서 시끄러운 게 노래라는 것도 모를 거야. 어쨌든 뭐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하면서 빠빠밤 하면서 노래를 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아무도 돈 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뭐 민주화에서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때는 그 노래가 우리의 그 노래가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에 대해서 떨어졌다. 이건 소멸했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했다. 여러분 본 겁니다.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8년 만에 그랬습니다. 18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났으니까 아까 이때 20살 정도였으니까 이제 40살 드디어 그 0%가 되는 겁니다. 40년에 0%가 되었죠.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밑줄 치실까요? 넥타이를 메고 다시 보였다.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58년, 60년쯤에 지금 20살쯤 됐으니까요. 40년대생이거든. 40년. 그러니까 막 이제 전쟁이 끝날 때 유교 전쟁이 해방이 막 되고 어릴 때 그러니까 6.25까지 겪어서 잘 몰랐던 한 10대 때 막 겪었으니까 좀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었어. 기성 이미 성인이 된 거죠. 기성할 때 기가 이미야. 이미 기자 언제 쓴다고 했냐면 기판력 할 때 됐어요. 이미 판결된 힘.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 뭐라고 했어? 이미 결혼한 건 기혼자 할 때 기자라고. 기성세대 이미 성인이 됐어요. 성인 된 사람들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인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자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냥 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누군가 일하는 걸 누르고 올라오신 거잖아. 근데 이제 안 바뀌죠. 왜냐면 워낙 인터넷 시대가 돌아 공부하니까 자본 세대가 좀 공부하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할 수 있는 때는 지났어? 자본으로 성배될 때 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좀 독점을 하는 경우가 크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기성세대가 되었어요. 저도 그냥 크게 뭐 무리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이 정도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10년 동안 그냥 최소 1억씩 정도만 그냥 이렇게 해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 정도 나쁘진 않잖아. 엄청나게 못 벌어도 그냥 1억 벌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건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때도 1억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도 1억이고 지금도 1억이면 오히려 지금 떨어진 거죠. 단가가 떨어진 거죠. 지금 한 2억 정도 벌어야 단가가 그 당시랑 맞는 겁니다. 그때 확률도 많이 그럼 그때는 엄청 그 당시 엄청 잘 벌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도 그때도 제일 제가 강사 중에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제일 밑단이었는데도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학원이 잘 됐을 때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저 학원 강사 한 해 딱 첫 해 빼고는 첫 해 빼고는 1억 다 뛰었던 것 같아요. 첫 해 빼고는 하지만 아까 말한 욕심을 해야지 그런 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 달에 1억씩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학원 강사를 한 거. 이제 선생님 이제 부원장님이 천선생님 얘기했다니까 부원장님이 학원 부원장님이 이제 저 이번에 저거 얘기다가 네가 대강사 뭔지는 알아? 그래서 1억씩 찍어야 대강사야. 그런 거야. 저 1억 돼요? 그랬더니 한 달에 1억. 네.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1억 하려면 대단하니까 300명 있더라고. 300명. 그러니까 300명 정도 수업하면은 1억이 되더라고. 한 달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1년에 300명 수업하는 거죠. 여러 개 2명씩 와. 1년에 한 달에 30명. 그래서 1년에 300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계에서는 금방 문을 잘 발전을 잘 나간 사람들은 많이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모았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지금은 100,000원씩 걷고 5만원씩 걷을 거예요. 저도 이때 회비를 10,000원씩 걷으면 굉장히 많이 걷던 겁니다. 이게 지금 18년이었으니까 1900 지금 70년 80년이잖아요. 회비 막 걷었으면 10,000원씩 걷었으면 지금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10만원씩 걷은 거예요. 거의 일단 10만원씩 걷고 넥타이를 메고 마취다시에 안부를 묻고 월급이 얼마인가 보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 이야기를 개탄하고 개탄이라는 건 탄식한다는 뜻이야. 분노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야 이게 정치에 말이 되냐 이렇게 할 겁니다. 18년이면 아까 말했지만 딱 저기 12.12 사태 그러니까 전두환 그 갑자기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직전이 느낌이에요. 그 직전. 자, 그런데 아마 18년이니까 딱 1979년이거든요. 그 12.12 사태가 그래서 아마 딱 정말 12.12까지 하고 쓴 거든지 아니면 딱 그 직전에 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안부 묻고 월급이 얼마인가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즐겁게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제 중요한 가실거리 있잖아요. 야, 누가 뭐 한대더라. 야, 누가 뭐 했는데 누구 뭐 자리 주기로 해놓고 돈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할 때는 저 목소리 더 들을까봐 낮춰서 얘기한 겁니다. 자, 모두가 살기 위해 노래를 부르셨다. 이제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해뒀다. 번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해뒀다는 거예요. 이제 폰이 아니라 이제 집 전화인데 집도 이제 새로 이사 가거나 신혼집 구했으면 결혼했으니까 소자식이 있었으니까 새로 이제 또 집을 핸드폰을 이게 그 집에 가정집 전화기를 넣겠죠. 그래서 저거 해뒀다. 옛날에는 기억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다 적어야 되는데 수첩에. 자, 이렇게 하고 있죠. 모두가 살기 위해 노래가 부르고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까는 돈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 노래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담은 거라고. 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자. 뭐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힘찬 세상 만들어보자. 뭐 이런 노래였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고. 그런 노래가 아닌 거죠. 자, 며칠은 포커를 하러 가고, 며칠은 춤추러 가고, 며칠은 허전하게 봉숭동기를 걸었다. 봉숭전도 서울이 안 써보니 모릅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왜 달력을 끼냐? 달력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달력이 레어템이야. 꼭 있어야 되는 새해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네, 지금처럼 달력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력도 마찬가지로 인력이라고 한 장씩 찍는 것도 있습니다. 찍는 것도 있어서 은행 같은 데서나 겨우 줬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그래서 중에 1년에 딱 시작할 때는 그게 필요하죠. 책상 달력도 지금도. 자, 올해 방학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그랬어요.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서 있고 동성동이니까 뭐 정도 그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쪽일 텐데 어쨌든 네, 우리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희생이 있었잖아. 아까 살고 그런 희생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잖아. 근데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서 맞죠? 어느 날 애플스토어가 들어와 이런 것들 네, 그죠? 처음 보는 낯선 이질적인 네,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돌아서 있는데 여기 밑줄 쳐야 돼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지키고 서 있죠. 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A 부분에서부터 B로 갈 때 18년 후가 된 거죠.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때는 아직 막 자라는 청년 세대였을 거 아니야? 청년 세대였을 텐데 이때는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을 텐데 이미 이때는 뭔가 바뀌는 게 안 좋죠. 내가 이미 과장, 부장, 어디 높은 벼슬, 내 직책에 올라가 있어. 그럼 내가 바뀌어가지고 막 잘리거나 뭔가 혁명이 일어나서 IT 산업 이런 거 막 일어나고 해서 내가 돈을 못 벌게 되거나 올라가는 사업에 있거나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이게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저도 그냥 진짜 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냥 이대로라도 한 10년만 더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벌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쉽지 않단 말이야. 몸이 아프다고 그런 걸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10년만 버티면 우리 아들 이제 그때 이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도 뭐 집 해주면 좋겠지만 못 해주면 그냥 우리 사는 집 주고 우리 경기도 전대로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않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물론 해서 잘 되면 빵 터져서 잘 되면 뭐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플라탄스가 중요한 건 왜 그렇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 플라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단어? 여전히죠, 여전히. 플라타너스는 여전히 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얘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얘는 변했잖아요. 그래서 희미해졌어. 옛사랑 그림자가 남아있어. 더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옛사랑이 너무 희미해졌죠. 자, 그래서 남은 소리다 남은 소리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입을 흔들면서 우리를 고기를 떨구려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을 들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우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죠? 플라타너스와 바람이 뭐라고 하느냐? 너 부끄럽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부끄럽지 않은가? 너 안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변화 없는 존재가 이해한다고. 너 완전 변해버렸네. 너 예전에 안 그러더니 너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정권이 하는 말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거 국가에서 시키는 거 되게 잘하고 있네. 너 안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빗전으로 들리면서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얘기하고 야 중년기나 몸 안 아프면 끝나. 지금 누구 죽었어. 40대면 죽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누가 다 그랬대. 40 되면 처음으로 40 되면 자기 친구 부모님 상 말고 가끔 친구 상에도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0 되자마자 베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명도 죽었어요. 뇌출혈로. 갑자기 그것도 쌓였습니다. 또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동기들이 있다가 또 친한 동기들이 있었겠죠 걔랑. 근데 한 3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걔네 가서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했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니까 딱 그렇죠. 다행히 그 뒤로는 친구 중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지난달에도 친구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은 계속 있죠. 그래서 중년기의 건강을 얘기했고 또 한 발자국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어디 체크해야 돼요? 건강하게 체크하면 안 되고 또 어디에 체크해야 돼? 우리의 지금 삶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고 있어? 늪이라고 하고 있잖아. 늪.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빠지기만 하고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것.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의 삶으로.
말했잖아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어요 라고 하는 걸 애들은 한다고 새로운 걸 어른들은 안 하고 싶어 말했잖아. 뭔가 변화하면 변화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은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지만 옛날 기업들은 그냥 원래대로 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애들이 온라인 상업을 할 때 뭘 저런 걸 해 그러다가 밀려나가는 거고 뭐 TV 홈쇼핑 할 때 그런 걸 또 해 그러다가 또 밀려나가는 거고 새로운 애들은 자꾸 그런 새로운 미디어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내가 막 물론 이제 정말 잘하는 분이 페이스북 뭐 거기를 이거 누가 페이스북 하냐 인사하지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 같은 회사예요 인수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모르면 또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런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더라. 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네, 살구 기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살구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박사님인지 스마일트 보면서 네, 한번 했네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된 정말 제가 딱 그 느끼는 그런 제 나이 때 느끼는 그런 시절 여러분 저는 이런 느낌이었고 그놈들이요 희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미래를 향해 날아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좋죠. 네, 그리고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막 돈 하는지 여러분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돈 하는지. 어른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어른이 차이가 뭐예요? 어른은 뭐예요? 어른 경험치가 다르죠. 경험치 다르다. 경제적인 소득을 벌고 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어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면 아직 어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어쩌하는 캥거루죠. 네, 캥거루죠. 그래서 전업 자녀 나왔잖아요. 전업 주부 말고 전업 자녀. 난 자녀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 네 자택 경비원. 홈 프로텍터. 홈 프로텍터. 홈 프로텍터. 네, 그런 거. 수능이 고급스러운 말.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라이드의 꿈, 아이유가 했던 거잖아요. 아이유가 아이디어를 줬고 악뮤가 했는데 찬혁이는 준 줄 알았는데 아이유가 발표를 안 하더래. 그래서 왜 발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네 노래인데 내가 왜 발표했다. 저는 그때 드린 건데 그때 날 준 거였어? 라고 하다가 다시 이제 수현이가 한테 부르게 됐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 그게 요새 다른 아나운서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노래가 그거라고. 후라이드. 그냥 따뜻한 마음에 붙어서 계속 그냥 살고 싶다 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왜 젊은이들은 그러냐? 실패가 너무 두려운 거죠. 관대하지 않아. 젊은이한테 실패해도 되지. 한번 해봐 뭐든지.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한번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고 회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웬만한 걸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진짜 딱 찬스 왔을 때만 하고 싶은 안전할 때 왔을 때만 하고 싶은. 근데 그런 게 올 수가 없죠. 여러 번 시도 중에 한 번 되는 거지 어떻게 무조건 되는 거 한 번이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돈의 문제다라고 알게 되고 그게 이제 그게 어린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가면서 진짜 여러분도 막 돈이 막 아까 제가 1억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방도 못 삽니다. 웬만큼 벌어서는 그러니까 집이 뭐 40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집이 보통 막 10억짜리다 하면 내 방이 거기서 집에서 한 4, 5분의 1을 차지하면 내 방만 해도 10억짜리 집에서는 한 1, 2억이라고. 그럼 내가 1, 2억짜리 방을 살려고 하면 2억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를 벌어야 2억을 모을 수 있냐? 적어도 3억 정도는 벌어야 2억을 모을 거 아니야. 반절을 모아도 4억은 벌어야 되고 진짜 더 모은다. 60%, 70%까지 모으면 내가 3억을 벌어야 내가 좀 쓰고 남은 순수한 2억을 만들죠. 그잖아요. 근데 3억을 벌려면 1억씩 벌어도 3년은 걸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5세 넘어서나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죠. 26, 28, 20, 이 정도쯤에나 그럼 내가 한 3, 4년쯤 일을 해서 그렇게 3억 모아도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3억 모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버는 소득보다 집값이 더 물가 상승이 높아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뭐 부모의 개입 없이는 약간 집 사기 힘들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너무 올라버린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엄청 올라버리니까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방을 홈 프로텍트가 집을 잘 지키는 것이 엄청난 재산 키핑이다. 일단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걸 하면서 벌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딱 처음에 나오면 진짜 뭐 일반 기업에서는 뭐 300 정도
버는 거죠. 300, 400. 대기업은 좀 더 낫죠. 그럼요. 되게 많죠. 하이닉스 뭐 이런 데 1억 한대잖아. 8,000이라고 한대잖아. 소공이. 근데 그런 데서 되게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면 와 진짜 한 달에 500 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아까 그랬죠. 지금 폈잖아요. 저렇게 주말까지 하루 안 쉬고 일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1,000 벌어도 또 월세를 250 써야 되고 750 뭐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내면 보험료만 도 100만 원이에요. 이것저것 다 내면 내거 보험료,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부모님 거 20만 원은 포켓몬고. 그것도 한 달에 쓰기도 하고 격달에 쓰기도 하고 아. 네. 한 달에 진짜 뭐 다한테 쓰는 딱 그거 왜냐면 그거 안 써도 기름값 나가 뭐 차 고장 나뭐 다른 거 다 들어가니까 다른 걸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네. 아내가 이번에 허리띠 이게 지금 허리띠 되게 낡았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쓰고 있는데 아내 내가 허리띠 새로 사줬거든요. 근데 좋은 거 사줬는데 제가 반품하라고 했어요. 괜찮다. 그럴 때 아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사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죠. 희미해지고 있죠. 자, 62번 가나의 공통점이에요. 너무 제가 약간 너무 감성적인 작품 골라왔나 봐요. 네 지금. 네. 자, 62번 가나의 공통점 그래서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해서 시적 영을 전한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했다. 밑줄 쳐보시면 선지는 반복되잖아. 시는 바뀌어도. 그러니까 선지를 잘 공부해서 명사형으로 시행을 반복했다고 하면 어떻게 끝내야 돼? 명사형 시행 종결이면 다 쓸 필요 없는데 시행은 한 줄이야. 한 줄이니까 제일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돼? 명사형이니까 명사거나 아니면 뭐뭐 했음 정도까지도 명사형 뭐뭐 하기 이렇게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명사형으로 시행 종결 시적 여운을 잘하고 있다. 시적 여운은 한번 얘기했나요? 시적 여운은 언제 생기냐? 네, 여운은 남은 말, 남은 운율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하는 그 마침표 빼고는 마침표로 그냥 평범하게 나 학교 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평범한 마침표 빼고 이걸 빼고나 나머지는 다 여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표적인 게 말줄임표. 나는 끝나. 나는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여운이 남겠죠? 여운이.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형 종결도 남는 겁니다. 명사형 종결에도 내가 그렇게 기억나던 옛사랑 이렇게 끝났어. 그럼 옛사랑의 시상이 집약된다고 하는데 막 모든 수식어가 모이면서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런 걸 여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맛이 남는다 할 때 그런 느낌이라고 여운이 남는다. 뭔가 마음속에서 울림이 남는 거죠. 남은 운율 느낌 이런 뜻이니까 말줄임표가 대표적이긴 하겠지만 도치를 썼어. 도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고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 내게 금지된 것을 도치하면서 끝나면 이것도 역시 뒷맛이 다르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뭐 고양이의 누룩 뜨는 냄새 뭐 소리 이렇게 하면서 소리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끝났는데도 그것도 여운이 있다고 했어요. 후각으로 끝내도 강렬한 후각, 강렬한 촉각 뭐 이런 거 뭐 튀어오르는 붉은 피 뭐 할 때 튀어오르는 피의 붉음 이렇게 하면 끝나 붉은색 이렇게 해도 끝나도 시각적으로 강렬하다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침표 아니면 웬만하면 다 그냥 이따 해도 멘탈 따기 힘들어.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바탕 정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공간의 이동으로 정서가 바뀌는 건 나는 공간에 이동했죠. 처음에 친구들 만나서 어땠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는 시간, A, B는 시간 이동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을 걷잖아. 플라탄스 있는 가로수까지. 요거에서 어때요?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잖아. 왜? 전에는 변하는 걸만 느꼈단 말이야. 근데 플라탄스를 보니까 얘는 여전히 안 바뀌었네? 안 바뀐 걸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바뀌었구나가 느끼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만 되고 가는 안 된다. 이런 거 풀 때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풀 때는 지금 앞에 1, 2, 3, 4, 5 앞에 선 하나 그으라고 했죠? 기억나요? 이게 가, 이게 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선 그어서 2번은 나는 맞고 간 틀리니까 이렇게만 합니다. 2번은 이렇게 해주라고. 연습이잖아. 연습할 때 해줘야 된다니까. 나중에 되면 가나 안 쓰고도 선만 쭉 긋고 여기 맞고 여기 틀리고 꼬미 맞고 틀리고 이거 이렇게 딱 하면 나머지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틀렸을 때 저렇게 안 해놓으면 내가 뭐가 틀린지 모른다니까. 그럼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 3번 왜 3번이니? 다른 게 아니어서 틀렸는데 그럼 4번 왜 4번이야?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뭐야 이게 어떻게 성장하겠어. 3번이 틀렸다고 하니까 어때? 그러면 3번을 지워마. 아까 3번이라며 틀렸다면서요. 그럼 네가 왜 틀린지 찾아야지. 그건 안 하고 넘어가 또. 그럼 다음에 또 3을 모르는 거죠. 난 3이 왜 틀린지 모르니까.
자, 3번 권유한 어조 그랬어요. 권유한 어조 삶의 태도에 대한 판단을 들었다. 권유한 어조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권유해야 되니까 권유? 권유 어떻게 넣어야 돼? 맨 끝에 봐. 뭐뭐? 하? 하자 정도 청유 나 뭐뭐 해라 정도 그렇게 건강 신경 써라 건강 신경 쓰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뭐 합시다 이읍시다 이 정도가 권유죠. 청유에 가까운 느낌이지. 청유 둘 다 없죠. 여기는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해서 화자의 반성 대표도를 통했다. 의문형 종결어미 그랬어요.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야? 의문형 종결어미니까 의문형이면서도 종결해야죠. 뭐 해야 돼요? 뭐뭐 했으니까 뭐뭐 하는가 뭐뭐 하나 뭐뭐 하니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가는 거랬어. 이다지도 욕될까? 살아와 무슨 기풍을 바라 살아왔던가?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선생님 이거 느낌표 아닌가요? 앞에 왜가 있잖아. 왜가. 그러니까 느낌표라고 할 수 있지만 왜 하면 물음표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럴 수 있지. 자, 화자의 반성 태도. 나는 왜 이렇게 욕될까? 나는 무슨 기쁨으로 살았을까? 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네, 의문형으로 지금 성찰하는 마음을 할 수 있죠. 그 아까 손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보자. 닦아보자는 권유하는 게 맞다 할 수 있죠. 닦아보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권유도 아닙니다. 너한테 닦아보자. 야 우리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실제로는 권유라고 하기 힘들죠. 스스로 하는 말이니까요. 자, 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나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여기가 어때요? 의문형을 써가지고 화자의 반응과 태도를 쓰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네. 부끄럽지 않은가? 여기 부분에서 두 줄 시어가 반복된다 할 수 있나요?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시어 반복돼요? 근데 부끄럽지가 시어잖아. 식구 반복. 부끄럽지 않은가가 통째로 식구죠? 네. 시행을 반복했다도 더 되는 말이야. 네. 지난번에 김포가 얘기를 보면 길 말고 지난번에 그대인가고 이거 한번 했었는데 그대인가고 한 줄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대인가 하고 그런 뜻이라고 시행 반복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니까. 시행은 이 통째로가 그 다음에도 반복이 돼야 시행 반복이 되니까 시행은 한 줄이 반복돼야 된다고요. 일부가 반복되면 이건 시어 식구의 반복. 이건 식구도 반이죠. 한 단어니까 시어의 반복이고 그대인가 하고 띄어져 있으면 식구의 반복을 할 수 있죠. 물론 하고는 붙였을 수 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4번 하시면 됩니다. 63번 가 먼저 보고 거울을 보는 건 참에다 과거 혹은 미래 시간이 교차되면서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 있어요. 됐나요? 네. 네. 답은 3번 다시 쓰게 될 한 줄 참여력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 다시 쓰게 될 한 줄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에요. 얘가 낙관했어 미래를? 아니요. 아니잖아. 이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64번 A, B에 대한 설명. A 과거, 그 다음에 B는 18년 뒤. 이 느낌이죠? 이 느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번 별똥별이 떨어지는 노래 순수함이 별이 돼서 떨어진 정도야.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는데 세상을 개탄하는 건 분노하고 탄식했는데 즐거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가시거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즐거운 개탄 이러면 역설적인 표현이야 거의. 왜냐 개탄은 분노하는 거라니까. 근데 즐겁다고 했으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아유 진짜 믿을 하나 없네. 하하하 진짜 다 쓰레기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자, 태도 부정적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태도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즐겁게 개탄했으니까 세상을 개탄한 건 부정이 맞다니까. 근데 즐겁게니까 그 약간 뭐 자도적이거나 약간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태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태도가 했어요. 변했잖아요. 여기는 즐겁게 사는 거니까 변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야. 세상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만 세상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때랑 태도가 다르다. 그죠? 네. 자, 다시 합시다. 또 버라이어티한 얘기가 담겨 있는 이분 후속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에는.